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입니다. 배경은 필리핀 바탕가스의 새해 일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공기업에서 퇴직 후 시작한 유튜브 채널 연금이야기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금에 관한 알찬 정보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 계좌에 내신 분들 어떤 금융상품 매수하셨나요? 퇴직금 받은 IRP 계좌에서 어떤 예금 상품에 운용하고 계신가요? 요즘 워낙 이자를 많이 주다 보니까 IRP 계좌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펀드나 ETF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많이 나서 예금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모두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도 금융사별로 이자 차이도 크게 나고 매월 이자도 달라집니다. 또 어떤 건 달리, 어떤 건 복리, 어떤 건 월복리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걸 모르면 월복리 5.6%짜리 놔두고 달리 4.4%짜리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DC 계좌나 IRP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각종 예금 상품 선택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계좌, 그러니까 퇴직연금 DC형이나 IRP 계좌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은 은행의 예금과 보험사의 이율 보증형 보험 GIC가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은 다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 보험사의 이율 보증형 보험이 대표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다 다릅니다. 저축은행이 이자가 가장 높고 다음이 보험사의 이율 보증형 보험이고 가장 낮은 게 시중은행 정기예금입니다. 1월 현재 3년 만기 기준으로 저축은행이 5.6% 정도이고 은행은 4.4%, 이율 보증형 보험은 4.9% 정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이자율 차이도 크지만 은행은 달리이고 보험사 상품은 복리, 저축은행은 월복리라는 것입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이자율 차이도 큰데 시중은행은 달리이고 저축은행은 복리이기 때문에 장기간 운용하면 수익률 차이가 꽤 커집니다. 단기간이면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규모가 큰 퇴직금 몇 억을 장기간 운용한다면 달리와 복리 차이가 크게 납니다. 물론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이 신용등급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3년 만기 월복리 5.6% 주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롯데손해보험과 같은 A등급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의 악몽 때문에 저축은행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랑 금융 시스템이 많이 다르고 설령 저축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복리의 마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금자 보호는 계좌별 5천만 원이 아니고 금융사별로 5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IRP 계좌 내 퇴직금 1억을 A라는 저축은행에 5천만 원, B라는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넣으면 둘 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 이렇게 저축은행별로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씩 쪼개서 가입하시면 이자까지 모두 예금자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 금리가 높았던 11월부터 저축은행별로 이렇게 쪼개서 매수했습니다. 금리가 조금 더 높아도 하나의 저축은행에 4,500만 원 이상은 넣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저축은행이 다릅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저는 저축은행 이름 보고 가입하지 않고 이자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합니다. 지금도 어느 저축은행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설령 잘못되어도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선택할 때 고민되실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단기는 이자율이 높고 3년, 5년짜리는 1년짜리보다는 이자율이 대체로 좀 낮습니다.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냐, 1, 2년 후에는 지금 이자가 그리울 거라는 생각으로 3년, 5년짜리를 선호한 사람도 많고 올해 적어도 2번 이상은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6개월 후에 이보다 더 좋은 이자를 줄지도 모른다. 일단 6개월로 잘 나가고 그때 가서 상황을 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결정하시되 만기가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즉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다양하게 만기를 가지고 가면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만기를 길게 가져가면 갑자기 목돈 몇 천만 원이 필요할 때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해야 할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고
혹시 몇 년 후 증시가 랠리를 타기 시작한다면 실탄이 없어서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금도 만기를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년 후 증시가 좋아지더라도 난 신경 쓰기 싫다거나 중간에 목돈 뺄 일이 없다거나 그렇다면 에이 언제 이런 이자가 또 나오겠어. 5년 만기로 푹 묵혀두자. 이런 전략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다양하게 만기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예금은 은행에서만 가입하는 거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증권사 비대면 IRP 계좌 개설해서 거기서 저축은행 이자 많이 주는 걸로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말을 잊지 못합니다. 증권사 IRP 계좌에서 어떻게 저축은행 예금이나 우체국 예금에 가입한다는 건지 의아해 하십니다. 수수료가 증권사가 가장 저렴한데 왜 은행 IRP에 퇴직금을 받았냐고 물으면 퇴직금을 안전한 예금에 운용하기 위해서 은행 IRP 계좌로 받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증권사 IRP 계좌는 주식, 펀드, ETF 이런 위험한 상품에만 투자하는 것이지 증권사 IRP 계좌에서도 농협이나 우체국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증권사 IRP 계좌에서도 보험사의 이율 보증형 보험 상품도 매수할 수 있고 우체국 예금, 저축은행 예금에도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주식, 은행은 예금, 보험사는 보험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금융사 거라도 연금 계좌인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에서는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도 매수할 수 있고 펀드 같은 투자 상품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IRP 계좌는 예금뿐만 아니라 한전채권, 맥쿼리 인프라 같은 금융 상품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IRP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ETF도 실시간 매수가 안 됩니다. 예금만 하더라도 증권사 IRP 계좌에서 거래하시고 나중에 증시가 좋아질 때 ETF 같은 투자 상품도 일부 매수할 생각이시면 더더욱 증권사 IRP를 선택하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금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 당장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건보료에서 자유롭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맥쿼리 인프라에 수억씩 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나는 매년 6% 이상 배당만 받겠다는 건데 배당금으로 연 수천만 원을 받아도 건보료 한 푼 안 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안 합니다. 예금을 하더라도 증권사 IRP 계좌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저축은행 망해도 예금자 보호되니까 이자 많이 주는 걸로 선택하시되 이자까지 보호받아야 하니까 저축은행별로 4천만 원 넘지 않도록 쪼개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준에서 올해도 기준금리를 몇 번 더 올리겠지만 시중금리는 11월을 정점으로 조금씩 꺾이는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IRP로 갈아타실 분은 만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자 많이 줄 때 IRP로 이전해서 월복리 예금 상품에 운용하십시오. 시중금리가 5%가 넘는데 연금저축보험을 만기까지 계속 유지하시면 매월 사업비만 떼이고 2%대 낮은 이자 받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만기를 채웠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떼가는 사업비와 낮은 이자만큼 손해만 있을 뿐입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고금리 시대를 잘 활용해서 연금 자산을 불려가시기 바랍니다. 연금 이야기 차경수였습니다. 좋은 정보, 살아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